오늘 방송은 매우 중요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카톡으로 많이 날라서 지금 오늘 대통령 헌재 탄핵에 대한 그동안 연구한 것을 발표하니까 많이 날라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을 보면 헌법 113조 1항에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11조 2항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3위는 국회에서 3위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돼 있고 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113조에서 말하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소장,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한 상태에서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헌법 111조를 위반한 거죠. 즉 헌법 111조에 따라 113조인가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돼 있으니까 9명의 재판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구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구성되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인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 사실을 지목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하면 헌법 111조에 의하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박한철 소장의 임기 만료로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관 1인이 결혼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탄핵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혼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재판관 결혼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즉 헌법재판관 1인이 결혼이 되어 8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공석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정당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헌정 위기 상황이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로 발생한 현재의 재판관 공석 상태를 종결하고 구인 재판부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대로 헌법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국무총리가 헌법소장을 지명할 수 없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반대를 했고 헌법재판소 이 결정문도 그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못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헌법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박한철 헌법소장의 임기 만료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것이 아니고 박한철 소장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해서 퇴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헌법소장을 지명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당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소장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 없다 따질 필요가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런 점에서 잘못된 거예요. 권한대행에게 헌법소장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 없다라고 논란이 국회와 정당 간이 되어서 그렇다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8인의 재판관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의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읽은 그 결정이 맞다고
합시다. 일단 그렇게 따라가 줍시다. 따라가 주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은, 그러면 헌법의 111조에 의하면 9명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는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재 당시 박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황 총리의 권한대행 자격으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소는 구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아서 대통령 탄핵 의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정 수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8인의 재판관으로 이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현재 이정미 재판관 이하 8명의 의견이었는데, 그것이 왜 틀렸냐 하면, 만약에 그리고 이렇게 재판관의 고리라든지 질병, 출장 이런 걸로 해서 헌법재판관이 구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결정할 수 없다면 헌정 수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정미 재판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왜 틀렸냐 하면, 그럼 그럴 때마다 그 헌법에서 9명으로 재판관을 구성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9명이 재판관으로 구성이 안 되어서 탄핵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탄핵 결정을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뭐였냐 하면, 황 총리에게 헌재 재판관을 소장이든 재판관이든 지명할 권리가 없다면,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소가 구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재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고 헌법재판소는 주장한 것입니다. 헌정을 수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게 헌재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하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헌법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제도를 이미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대행했기 때문에 헌정의 수호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9명으로 만들어서 그 9명의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9명을 구성할 수 없어서 탄핵 결정을 할 수 없다면 그대로 권한대행 체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만료인 2018년 2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그것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8인의 헌법재판관이라는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8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는 이런 위헌적인 결정을 해서 그대로 탄핵 결정 심판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헌법을 파괴한 것입니다. 헌법은 이미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제도를 이미 마련했고 이미 권한대행이 지금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회에서도 반대를 해서 황 총리가 헌재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임명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위헌적인 이야기였는데 어찌되었든 그래서 재판소를 구성을 하지 못했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9명의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안 되어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미 헌법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예견하고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정질서 수호입니다. 왜 거기서 헌법재판소가 8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는 그런 위헌적인 결정을 내려서 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전부 위헌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미 그 사실은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을 했어요. 이 재판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왜? 헌법에 의하면은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왜 8명으로 구성하느냐? 그래서 이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변호인이 주장을 했는데 변호인단에서 그것을 지금 결정문에서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 태극사랑 고선의 주장은 그러면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그렇게 됐다면 8인의 재판관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이미 두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그대로 임기 만료까지 가는 것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어느 것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냐? 과연 헌법재판소의 주장대로 그런 식으로 헌법에 분명히 명백히 얘기하고 있어요. 9명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헌법재판소법 23조는 헌법이 아닙니다. 헌법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헌법재판소법이에요. 그 법에 따르면 7명의 재판관의 출석으로 심리할 수 있다. 그것도 이미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을 했어요. 7명의 재판관에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법이에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보다 하위의 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8인의 재판관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이 고리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파서 고리될 때도 있고 출장에 갈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탄핵 결정을 할 수 없다면 그럴 때마다 이 헌법재판소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겠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에 대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한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국회에서 4명을 탄핵을 동시에 의결했어요.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탄핵이 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이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과반수로 탄핵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보다는 탄핵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과반수의 국회 탄핵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에 대해서 동시에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지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이제 탄핵 의결이 있으면 권한이 정지되는 거니까 심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남은 사람이 5명입니다. 그러면 탄핵 결정을 인용하는데 어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내리는 데는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벌어지면 5명 가지고는 헌법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상태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뭐냐 하면 권한대행체제입니다. 헌법에서. 우리는 아주 훌륭한 헌법적인 헌정수호, 헌정유지의 체제를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태에는 당연히 헌재가 재판할 수 없게 되겠죠. 그와 유사한 상태들이 지금 8인의 재판관인 것입니다. 헌재가 구성되지 않는 상황. 그거는 국회의결로 헌법재판관 4명이 탄핵이 되든지 1명만 탄핵되어도 9명이 안 되는 거니까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판소 개인의 질병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또는 출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국회 의결에 의한 탄핵이라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이정미 재판관 얘기대로 그럴 때마다 헌법을 위배해서 8명, 7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구성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탄핵 결정을 유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1년이 남았으니까 1년 임기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을 하고 그리고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헌법이.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를 둔 것은. 그런데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에 9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데도 또 그 명문 규정을 인용하여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비법률적으로 헌법적 이 결정에 보면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됩니다. 헌법의 111조에 9명으로 구성한다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있고요. 이미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그 사실을 적시해서 했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도 이미 그러면 한국의 헌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적 제도에 의지하면 한국의 헌정 질서는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파괴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대통령 탄핵 결정 인용이라는 것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리걸마인드에서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 내용은 리걸마인드에서 매우 자세하게 그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너무 길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짧게 이야기했는데 더 긴 설명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리걸마인드 유튜브에서 보시면 리걸마인드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은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는 첫째, 헌법재판소는 구인의 헌법 111조, 113조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는 헌법을 위배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미 헌재에다가 그것을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로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 안 돼서 8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8명의 재판관으로 재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헌정수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계속 속행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매우 안정된 제도를 준비해 놓았고 그것에 의해서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그렇게 해서 2018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헌법재판소 헌법 111조, 113조를 위배하면서 8인의 재판관으로 탄핵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권한대행 체제라는 그것도 완충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이란 것은 항상 보완 시스템을 갖는 것입니다. A란 사건이 안 되면 B로 가고 B로 안 되면 C로 가자.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그 완충지대를 헌법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떠한 근거에서 무엇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을 해서 본인들 얘기로는 국회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권한에 대한 그 반대를 하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논리로 했는데 그러한 논리보다는 제가 제시하는 논리가 더 안정적이다. 왜? 이미 헌법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제도를 준비해서 그걸 시행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그대로 그 탄핵 결정을 하지 않고 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그것이 헌정질서 유지라는 것이죠. 이미 헌법에서 명문화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명문적으로 준비했고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파괴하는가? 이것이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즉 애매하다 이거죠. 헌법재판소 얘기대로 애매하다면 결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이죠. 애매하다 이거다. 헌법재판소 주장이 9명 지금 만들 방법이 없지 않냐? 9명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8명으로 그냥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주장보다는 그렇다면 제 주장은 이미 권한대행이라는 체제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헌법이 마련한 대안입니다. 그것이 마련되어 있고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럼 불가능한 걸 왜 만들어서 하냐 이거며. 불가능한 게 만들 수 없다면 그럼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을 안 하고 헌법이 이미 마련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하면 그게 헌정 질서 유지 아니냐 이상입니다. 즉 제가 아까 그 4명의 헌법재판관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되는 특수한 경우를 대비시켰습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안 되는 경우는 4명이 탄핵이 되든 1명이 뭐 질병이 되든 현 상황처럼 박한철 소장이 임기 만료로 되든 그것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해서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제도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 도저히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 4명이 탄핵을 받아서 권한정지되면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안 돼요. 또 임기 만료로 박한철 소장이 임기 만료가 돼가지고 1명 빠지면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안 돼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제도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된 제도를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법률 위반 이런 여부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못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국법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구성되었을 때에 그 국법이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법을 결정했던 것도 국회거든요. 그럼 탄핵 법률 위헌 신청이 있다 그래서 국법이 모조리 다 나쁜 법이라고 우리가 판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판결해보면 국법이 맞다고 판결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명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든 4명이 탄핵 소추가 돼서 권한이 정지되든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구성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이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 하면 헌법에서 이미 준비한 것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권한대행, 입법에 관한 경우에는 그냥 국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게 헌법이 준비하고 있는 헌정질서 유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헌정질서 유지예요. 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정미 재판관이 읽어내려간 헌정질서의 필요에 따라서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재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유지되느냐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틀린 것이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미 권한대행 체제라든지 이미 국회가 입법한 위헌법률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법도 국회가 의결한 법인데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심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 그것이 헌정질서 유지죠. 그래서 왜 어떤 근거에서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읽어내려간 8인의 재판관을 구성해야만 하는 그러한 헌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은 무효이다. 그것은 이미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이미 개진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무시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방송 말미에는 꼭 제가 광고 방송을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방송이 시작될 때에는 그만 보셔도 됩니다. 이미 많이 보셔서 제가 내는 광고를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볼 필요가 없고요. 광고 이 화면이 나오면은 이제 다른 동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광고 내용이 뭐 며칠 지나면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새로운 광고가 있는가 싶은 분들은 광고 내용을 계속 보시고, 제 방송을 계속 보아서 광고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또 안 보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5300-7901 태극사랑 대표 고선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용건이 계신 분은 문자 메시지를 이 핸드폰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 태극사랑의 계좌입니다.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입니다.